오늘은 제 영업 10년 경력 중에 가장 미친 영업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고객이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려는 찰나, 고객의 마음에 반전을 만들어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드는 바로 그 한마디, 이유와 명분을 결합해 이 계약률을 10배 높이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좋은 제품이면 알아서 잘 팔리겠쥬 라면서 네가 파는 제품이 좋으면 고객이 그냥 사주겠지 라고 이 빈정거리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팍 상했던 날도 있었죠.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 좋은 제품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. 사람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만 결국 가슴으로 구매를 결정하니까요. 그래서 세일즈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가,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왜 지금 사야만 하는가에 대한 정서적 명분이 함께 전달돼야 한다는 겁니다. 저번 주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이 안마의자를 선물해 드리려고 매장을 한참 돌고 있었는데요. 기능은 다 거기서 거기였고 가격 차이도 크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한 매장 직원이 이 제품을 설명해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고객님, 이건 그냥 안마의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보답입니다.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마음이 툭 하고 열렸습니다. 내가 이걸 왜 사야 하는지가 명확해졌거든요. 자, 여러분, 사람은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행동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즉, 고객은 구매할 이유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. 이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려면 이유와 명분,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. 자,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이 5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알아본다고 칩시다. 자, 캠핑카의 연비, 실내 공간, AS 조건 등은 모두 다 이유죠. 그런데 고객은 이 이유만으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캠핑카 같은 제품은 단순히 기능이 좋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꾸는 제품이기 때문이죠. 쉽게 말해서 필요한 제품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감정과 시간을 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업인들은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감성 터치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고객님,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건 가족과 함께 보낸 삶에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. 자, 이 한 문장이 고객의 마음속에 이 머뭇거림을 완벽히 지웁니다. 사야 하는 이유가 제품의 장점과 기능이라면 이 사야 하는 명분은 삶의 변화이자 질입니다. 자,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자는 세일즈는 마치 한쪽 바퀴만 달린 외발 자전거와 같은데요. 한 방향으로 계속 기울 뿐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단 말이죠. 이유와 명분에 대한 근거는 실제로 심리학, 행동경제학, 소비자 행동학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. 자, 대표적으로는 하버드대 제럴드 젤트만 교수는 이 소비자의 95%가 무의식적인 감정에 의해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사후 정당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. 여기에 따르면 사람은 결정을 내린 후에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하죠. 그러니까 이 명분은 실제로 구매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구매 이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. 명분은 이 논리보다 강한 감정의 뒷받침인데요. 고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이 이 계산기도 두드리는 것보단 감정적인 마음을 먼저 두드려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이런 고객의 정서적 근거를 놓치는 순간 상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판매는 일어나기 어렵단 말입니다. 또 한 번 이 이유와 명분의 전략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 친구가 서울에서 부동산 하는데요. 이 퇴직한 고객에게 한강뷰에 위치한 이 고급 주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이 한강뷰 주택의 가격은 약 20억대 이상으로 같은 평수의 도시명 아파트보다도 약 30%나 비쌌습니다. 그러자 고객은 경치도 좋고 시설도 좋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네요 라고 말했죠. 제 친구는 고객의 말에 일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. 고객님, 이 주택은 고객님의 아침의 기분을 바꾸는 최고의 결정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자, 고객님께서는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출근하시고 주말까지도 업무 연락에 시달린다고 말씀하셨죠.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이 집에서 한적한 저녁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. 강가 위를 걷는 물안개를 보면서 차 한잔, 와이프분과 나누는 대화,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. 그 경험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겁니다. 지금 고객님께 필요한 건 더 넓은 집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의 공간 아닐까요? 자, 그 고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계약서를 쓰고 가셨다고 합니다. 자, 이 사례의 핵심은 분명한데요. 자, 이런 상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매번 상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사지? 왜 계약을 안 할까? 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.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. 나는 고객에게 이 사야 할
이유는 줬지만 사야 할 명분까지는 제공했는가? 자, 스스로에게 묻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담 현장에서 말과 설득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. 자, 영업의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닿을 수 있는 이 이유와 명분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. 물론 모든 고객이 F일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감정적 접근에 쉽게 반응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. 특히 전문가나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논리와 객관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은 감성적 표현을 오히려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런 고객들은 고객님 행복해지실 거예요 라는 이 감성적인 말보다는 고객님 지금 쓰시는 상품보다 에너지 효율이 17% 개선되어 전기세를 연간 30%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수치화에 더 안심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고객에게는 감정적 명분이 통하지 않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이런 T 성향의 고객일수록 명분을 논리적 포장으로 제공해주면 된단 말이죠. 자, 제 친구 중에 이 병원에 MRI 장비를 판매하는 친구가 있는데요. 자, 병원 원장님한테 이 MRI 장비를 설명할 때, 자, 이 장비는 해상도가 뛰어나고 진단 속도가 빠릅니다 라고 이유만 전달할 때 효과가 반감된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더군요. 자, 원장님, 이 장비를 도입하면 환자당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이 20%나 단축됩니다. 이 시간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소이고 결과적으로는 병원의 평판과 수익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.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도 일치합니다. 자, 이런 T 고객에게는 명분을 공공성이나 의료 철학과 연결하면 이성적 고객조차 깊은 공감을 표하게 되는 거죠. 즉, 감정적 언어를 쓰지 않더라도 명분은 여전히 필요하단 말입니다. 단지 그 명분의 형식을 고객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이 핵심인 거죠. 또 어떤 말로는 명분을 너무 강조하면 감성파일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걱정인데요. 맞는 말입니다. 하지만 이건 명분을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이지 명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. 명분은 과장 없이 진심으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거죠. 그제서야 고객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했다 라고 느끼고 신뢰를 쌓기 시작하죠. 사실 명분은 세일즈에서 가장 인간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. 고객이 선택하는 건 단순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란 겁니다. 달라지는 내 삶의 모습을 함께 구매를 한다는 거죠. 결국 우리 영업인들의 임무는 고객이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유와 명분을 함께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는 이 제품 설명과 이 기능 설명을 의미부여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안마 의자를 판매한다고 할 때 이 의자는 4D 롤링 기술을 탑재했고 자동 체형 스캔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? 기능을 설명한 후에는 반드시 명분을 덧붙여야 합니다. 하루 20분 이 의자에 앉는 시간이 고객님의 수면의 질과 일상 에너지에 어떤 변화를 줄지 상상해 보십시오. 딱 일주일이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고객님의 하루하루를 다시 충전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. 이렇게 고객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 뒤 명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명분을 미리 꺼내는 겁니다. 많은 세일즈맨들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명분을 덧붙이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고객이 갖고 있는 감정적 거부감을 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첫인상에서부터 명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몬, 눈높이 이런 학습지 상담을 할 때 자녀 교육 고민을 줄여들 수 있도록 설계된 학습지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훨씬 석들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이처럼 명분은 고객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유는 고객의 결정을 돕는 열쇠입니다. 자, 여러분, 결국 명분과 이유 이 두 가지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 영업인들은 쉽게 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겁니다. 자, 오늘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왜 고객에게 이유와 명분 모두 줘야 할까요? 그 답은 간단합니다. 자, 고객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제공할 미래의 만족을 미리 구매하는 것입니다. 사람은 오늘의 돈으로 내일의 감정을 사고 싶어 합니다. 기억하셔야 합니다. 사람은 이유로 시작해서 명분으로 결심을 한다는 걸요. 저는 이 영업이라는 직업이 변화시켜준 이 제 삶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작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인들을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시고 다시 꼭 찾아뵀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도 함께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나영이와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